아버지 요양원 보냈더니 3년 만에 20억 재산 다 사라지고 집까지 날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거예요. 제가 아는 52세 김민수 씨 계세요. 가명이고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 아버지가 78세 때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아버지를 집에서 모실까, 요양원에 보낼까? 결국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좋은 곳으로요. 아버지 전문 케어 받으셔야 해. 집에선 한계가 있어. 아버지는 강남에 30평 아파트 갖고 계셨어요. 시세 20억이었어요. 예금도 5천만 원 있으셨고요. 가족들은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요양원비 충분히 감당되겠지. 아버지를 좋은 요양원에 입소시켰어요. 한 달에 300만 원 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에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아들 민수 씨한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요양원비가 3개월째 밀렸습니다. 네. 제가 매달 자동이체 해놨는데요.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됐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12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3년 12개월 300만 원, 1억 800만 원. 어라? 5천만 원에 내가 보태준 돈까지. 어떻게 1억이 넘게 나가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요. 요양원비가 3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300만 원이었는데 점점 올랐던 거예요. 간호 횟수 늘면서 350만 원, 치매 증상 심해지면서 400만 원. 마지막엔 한 달에 450만 원까지 올랐대요. 거기에 병원비, 약값, 기저귀, 영양제. 이것저것 더하니까요. 한 달에 실제로 나간 돈이 평균 500만 원이었어요.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민수 씨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러다간 아버지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요,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요양원비의 진실, 그리고 재산 지키면서 부모님 모시는 법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부모님 요양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요양원 계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김민수 씨 가족 이야기 시작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으신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현재 중기 단계고요.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배회, 망상, 공격성, 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와 누나가 병원 복도에서 얘기했어요. 동생, 우리 어떡하지? 아버지를 우리가 모셔야 할까? 민수 씨는 회사 다니고 누나도 자영업하고 있었어요. 둘 다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양보호사 고용할까? 그것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 그럼 요양원은? 요양원도 비싸던데. 민수 씨가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해 봤어요. 요양원 비용. 일반 요양원 15만 200만 원. 중급 요양원 20만 300만 원. 고급 요양원 30만 500만 원. 민수 씨는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좋은 곳에서 모셔야지. 싼 데는 안 돼. 누나도 동의했어요. 맞아. 아버지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좋은 데 모시자. 형제가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깨끗한 1인실, 넓은 휴게실, 재활치료실, 정원. 여기 좋다. 아버지 여기 모시자.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기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여기엔 식비, 침구, 기본 간호가 포함됩니다.
추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추가 비용이요? 물었어요. 네, 약값, 병원비, 기저귀, 특별 간호 등이요. 보통 얼마나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다른데 5만 100만 원 정도 더 드실 수 있어요. 민수 씨는 계산했어요. 3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아버지 국민연금이 80만 원이었어요. 320만 원은 형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둘이 나누면 160만 원씩이었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 누나도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입소시켰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요양원에서 잘 모셔주고 아버지도 적응하시고요. 민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갔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이미 민수 씨를 못 알아보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민수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요양원에서 잘 모시니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달이 됐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상태가 나빠지셔서 간호 횟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이 올라가나요? 네, 한 달에 50만 원 추가됩니다. 350만 원이 됐어요.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동의했어요. 세 번째 달이 됐어요. 아버지가 배회 증상이 생기셨어요.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다가 넘어지실까 봐요. 요양원에서 또 연락 왔어요. 야간 특별 간호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추가됩니다. 400만 원이 됐어요. 다섯 번째 달이 됐어요. 아버지가 공격적으로 변하셨어요. 요양보호사를 때리시고 소리 지르시고요. 요양원에서 또 연락 왔어요. 정신과 약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약값 30만 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1:1 전담 간호가 필요해서 50만 원 더 추가됩니다. 480만 원이 됐어요. 민수 씨는 점점 부담이 커졌어요. 이러다간 감당이 안 되겠는데. 하지만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이미 적응하신 곳이고 더 싼 곳은 시설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민수 씨는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예금 5천만 원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1년간 나간 돈이 5,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런 속도면 1년 더 버틸 수 있을까? 민수 씨는 형제들과 다시 회의를 했어요. 누나, 우리 이대로 가면 큰일 나.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아버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가 계속 돈을 대야 하는데. 민수 씨는 한 달에 16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어요. 1년이면 1,920만 원이에요. 월급이 600만 원인데 거기서 160만 원 나가면 생활이 빠듯했어요. 게다가 민수 씨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간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될 것 같아. 누나도 사정이 비슷했어요. 자영업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한 달에 160만 원 대기가 힘들었어요. 동생 미안한데 나 이제 못 될 것 같아. 누나도? 응. 우리 가게 적자야. 나도 빚내서 되는 중이야. 민수 씨는 막막했어요. 그때 누나가 말했어요. 동생아, 장기요양보험 신청해봤어? 그게 뭔데? 국가에서 치매 환자 요양비 지원해주는 거래. 민수 씨는 그제서야 알아봤어요.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 요양 등급 받으면 국가 지원. 등급별로 지원 금액 다름. 민수 씨는 급하게 아버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어요. 조사관이 요양원으로 와서 아버지 상태를 평가했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장기요양 2등급 판정. 오, 2등급이면 지원 많이 받는 거 아냐? 민수 씨는 기뻤어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요. 2등급 지원 내용. 월 한도액 160만 원. 본인 부담금 20%. 실제 지원액 128만 원.
128만 원? 그럼 나머지는? 요양원비가 월 500만 원인데 국가 지원이 128만 원이면요. 37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 씨는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지원이야? 거의 안 도와주는 거잖아. 하지만 그래도 128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본인 부담이 372만 원으로 줄었어요. 형제가 나눠서 186만 원씩이었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어요. 2년 차가 됐어요. 아버지 치매가 더 심해지셨어요.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폭력성도 심해지셨어요. 요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상태가 악화돼서 중증 치매 병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550만 원입니다. 민수 씨는 기가 막혔어요. 550만 원요? 50만 원 더 올라요? 죄송합니다. 중증 병동은 13간호라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국가 지원 128만 원 빼면 본인 부담이 422만 원이에요. 형제가 나눠서 211만 원씩이었어요. 민수 씨는 한계에 달했어요. 이건 도저히 못 되겠어.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장인어른 집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네, 이대로 가면 우리 집까지 날아가요. 민수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 집은 2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팔면 당장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집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상속될 집인데 지금 팔아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민수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정했어요. 집을 팔자. 어쩔 수 없어. 민수 씨는 아버지 집을 내놓았어요. 강남 30평 아파트 시세 20억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19억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한 달 만에 계약이 됐어요. 18억 5천에요. 중개 수수료, 양도세 등 다 내고 나니까 손에 쥔 돈이 17억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 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넣었어요. 이제 요양원비는 걱정 없겠네. 17억이면 월 500만 원씩 써도 34년을 쓸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연세가 80세니까 이 돈이면 끝까지 모실 수 있어. 민수 씨는 안심했어요. 누나도 다행이다. 이제 우리도 부담 덜었네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3년 차가 됐어요.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이제 완전히 누워만 계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700만 원입니다. 민수 씨는 기절할 뻔했어요. 700만 원요? 지금도 550만 원인데? 호스피스는 24시간 10일 간호고 의료 장비도 많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영양제, 산소호흡기, 욕창 치료. 다 추가 비용이에요. 민수 씨는 계산해 봤어요. 월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이에요. 17억이면 20년?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오래 사실 리 없어. 민수 씨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3년 6개월이 됐어요. 민수 씨는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잔액 14억 3천만 원. 3년 반 동안 2억 7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평균 월 640만 원씩 쓴 거였어요.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속도면 22년이면 돈이 다 떨어지는데 아버지 지금 80세니까 102세까지 사시면 민수 씨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요즘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많잖아. 그럼 돈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혹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아버님 상태가 중증이라서요. 그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면요? 옮기실 수는 있는데 더 싼 곳은 시설이 많이 안 좋아요. 4인실이고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 냄새도 나고. 민수 씨는 고민했어요. 아버지를 그런 곳에 보낼 순 없는데. 원장이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뭔데요? 제가 요양으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양이요? 네,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케어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줄어요? 장기요양보험으로 거의 다 커버돼요. 본인 부담은 월 50만 원 정도. 민수 씨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50만 원요? 지금 700만 원 내는데? 네, 엄청 절약되죠. 하지만 뭐요? 가족이 24시간 함께 있어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하루 4시간만 오거든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다 직장 다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셔야죠. 민수 씨는 절망했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아내와 또 이야기했어요. 여보, 장인어른 모시고 올까요? 네. 우리 집에요? 응, 제가 요양하면 월 50만 원밖에 안 든대. 하지만 여보, 제가 직장 다니잖아요.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되지. 네. 제가요? 아니면 내가 그만둘까? 부부가 싸웠어요. 결국 제가 요양은 포기했어요. 그렇게 4년째가 됐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폐렴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비용은요? 한 달에 약 1,000만 원 예상됩니다. 민수 씨는 그 말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1,000만 원요? 중환자실이라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500만 원이 나갔어요. 민수 씨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4년간 총 지출 3억 2천만 원. 남은 잔액 13억 8천만 원. 민수 씨는 계산했어요. 이 속도면 17년 후면 돈이 다 떨어져. 아버지 지금 80세니까 97세면 요즘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민수 씨는 밤잠을 못 이뤘어요. 민수 씨는 인터넷에서 요양원비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양원비로 파산하는 가족들 평균 5년이면 중산층 재산 탕진 장기요양보험 실제론 20%만 지원. 민수 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 아버지 요양원비 4년간 3억 2천 쓴 게 정상인가요? 댓글이 와르르 달렸어요. 정상이에요. 저희는 5년에 4억 썼어요. 저희 어머니는 3년에 2억 5천. 집 팔았어요. 요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끝이 없어요. 저희는 결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됐어요. 민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민수 씨는 더 조사했어요. 요양원비 현실. 1. 광고와 실제가 다름. 광고 월 300만 원. 실제 추가 비용으로 50만 700만 원. 2. 비용이 계속 오름. 증상 악화될수록 비용 증가. 거부할 수 없는 구조. 3. 장기요양보험 한계. 지원 금액 턱없이 부족. 본인 부담 7,080%. 4. 숨겨진 비용 많음. 기저귀, 물티슈, 영양제. 병원비, 검사비. 특별 간호비, 세탁비. 임의용비, 외출 동행비. 5. 기간을 예측할 수 없음. 몇 년 살지 모름. 100세까지 살면 재산 고갈.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우리 집까지 날릴 수도 있겠어. 민수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노인복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요양원비 때문에 파산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상황을 듣더니 말했어요.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방법 1. 재가요양 전환. 장점 비용 90% 절감. 단점 가족 중 누군가 24시간 케어 필요. 직장 그만둬야 해요. 방법 2. 요양 등급 재평가. 현재 2등급 1등급 상향 시도. 1등급이면 지원금 월 200만 원.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요. 방법 3. 저렴한 요양원 이동. 월 15만 200만 원대 요양원. 하지만 시설이 열악해요. 4인실, 간호 인력 부족, 환경 안 좋음. 방법 4. 치매 안심센터 이용. 주간보호센터. 하지만 낮에만 이용 가능. 밤에는 가족이 봐야 해요. 방법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재산을 다 쓰면 신청 가능. 요양원비 국가 지원. 하지만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민수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요? 물었어요. 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낮으면 가능해요. 그럼 요양원비를 국가에서 내주나요? 네, 대부분 지원됩니다. 하지만 뭔데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돈 13억을 다 써야 해요. 민수 씨는 기가 막혔어요. 13억을 다 쓰라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자녀인 저희한테 증여하면 안 되나요? 5년 내 증여는 다 조사해요. 증여한 걸로 간주하면 수급 탈락해요. 민수 씨는 절망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어요. 집 팔기 전에 상담 오셨어야 했어요. 집을 팔지 말고 아버님 명의로 두셨어야 해요. 그럼 재산은 보호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금이 13억이나 있어서 수급 신청이 불가능해요. 민수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저희는 13억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요. 13억을 다 쓰면 몇 년이나 걸려요?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월 700만 원씩 쓰면 약 15년이요. 아버님이 지금 80세니까 95세까지 요양원 계시면 돈이 다 떨어지겠네요. 그 후엔요? 그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돼요. 민수 씨는 허탈했어요. 결국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나서야.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요. 요양원비는 정말 무서워요. 중산층을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만들어요. 민수 씨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울었어요.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민수 씨는 형제들과 다시 모였어요. 누나도 막내 여동생도 다 왔어요. 얘들아, 우리 아버지 문제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민수 씨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4년간 3억 2천 쓴 것,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 13억이 15년이면 다 떨어진다는 것. 누나가 그럼 우리 어떻게? 물었어요. 내가 알아본 방법이 몇 가지 있어.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선택 1. 현 상태 유지. 장점 아버지 지금 요양원에서 잘 적응하심. 단점 15년 후 재산 소진. 선택 2. 저렴한 요양원 이동. 장점 비용 월 200만 원으로 절감. 단점 시설 열악 간호부실. 선택 3. 재가요양 전환. 장점 비용 월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 단점 가족 중 누군가 24시간 케어. 막내 여동생이 말했어요. 오빠,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모실게. 뭐? 나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그만둘 생각 있었어. 진짜? 응, 아버지 마지막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누나도 나도 돕겠어. 주말엔 내가 갈게 했어요. 민수 씨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가족회의 끝에 재가요양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민수 씨는 아버지를 모실 집을 구했어요. 전세 5억에 30평 아파트를요.
아버지 돈으로 전세금 내고 집을 꾸몄어요. 병원 침대, 휠체어, 이동 욕조, 난간. 제가 요양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췄어요. 3개월 후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셨지만요. 막내 여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 왔어요. 그 시간 동안 여동생이 쉬고 나머지 20시간은 여동생이 돌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도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고요. 기저귀도 갈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약도 드리고. 여동생은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어요. 하지만 비용은 정말 많이 절감됐어요. 제가 요양월 비용.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30만 원. 기저귀, 영양제 등 20만 원. 요양보호사 추가 비용 10만 원. 총 60만 원. 월 7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 됐어요. 민수 씨는 계산했어요. 이제 13억이면 180년을 쓸 수 있어. 물론 180년은 과장이지만 적어도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여동생이 지쳐갔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주말마다 갈게. 민수 씨도 누나도 주말마다 교대로 가서 여동생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동생 부담이 컸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았어요. 주야간 보호센터. 낮에 아버지를 치매안심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서 돌봐주고요. 저녁에만 집에 계시는 거예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거의 무료였어요. 여동생은 그거 좋겠다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낮에는 센터에, 밤에는 집에서 모시기 시작했어요. 여동생도 낮에 쉴 수 있게 됐고요. 비용도 월 80만 원으로 조금 올랐지만 요양원보다 훨씬 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힘드셨지만 가족 품에서 지내셨어요. 민수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지만요. 민수 씨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여동생이 민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민수 씨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병원에 모셨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3일 후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가족 품에서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 씨는 아버지 재산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남긴 재산. 현금 11억 원. 전세 보증금 5억 원. 총 16억 원. 처음 20억 집 17억 예금 5천에서 4억이 나간 거예요. 민수 씨는 계산해 봤어요. 만약 요양원에 계속 계셨으면 5년 12개월 평균 650만 원 3억 9천만 원. 거의 4억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요양으로 전환한 2년간은 2년 12개월 80만 원 1920만 원. 2억 가까이 절약한 거예요. 민수 씨는 여동생한테 말했어요. 야, 내 덕분에 아버지 재산 많이 지켰어. 그리고 아버지도 가족 품에서 편히 가셨어.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아버지 마지막 모습 옆에서 지켜드린 게 다행이야. 민수 씨는 남은 재산을 형제들과 상속받았어요. 3명이 나눠서 한 명당 5억 3천씩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 재산을 요양원비로 다 썼다면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예요. 민수 씨는 깨달았어요. 요양원이 답이 아니었구나. 민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요양원비로 파산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요양 몰랐어요. 덕분에 어머니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이 글 읽고 수천만 원 절약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자세한 정보를 올렸어요. 요양 선택 가이드 1. 요양원 시설 요양 비용 월 30만 700만 원 장점 전문 케어 가족 부담 적음 단점 비용 폭탄 재산 소진 추천 제가 요양 불가능할 때만 2. 제가 요양집에서 비용 월 5만 100만 원 장점 비용 90% 절감 가족과 함께 단점 가족 부담 큼 추천 가족 중 케어 가능자 있을 때 3. 주간보호센터 난만 비용 월 5,080만 원 장점 낮에 전문 케어 저렴 단점 밤에는 가족이 봐야 함 추천 제가 요양과 병행 4. 단기보호 12주 비용 1일 510만 원 장점 가족 휴식 가능 단점 단기만 가능 추천 가족이 쉬어야 할 때 민수 씨는 장기요양보험 활용법도 알려줬어요.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1등급 가장 중증 월 한도액 200만 원 제가 요양 시 본인 부담 20% 실제 지원 160만 원 2등급 월 한도액 160만 원 실제 지원 128만 원 3등급 월 한도액 140만 원 실제 지원 112만 원 4등급 월 한도액 120만 원 실제 지원 96만 원 5등급 경증 월 한도액 100만 원 실제 지원 80만 원 등급 받는 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3. 방문조사공단 직원 4. 등급 판정 12주 민수 씨의 글은 계속 퍼졌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경험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씨는 출연했어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제가 요양 주간보호센터 여러 방법이 있어요. 돈도 지키고 가족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방송 후 문의가 폭주했어요. 저도 제가 요양 어떻게 하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디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민수 씨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요양비 절약하고 부모님 모시기. 회원이 1만 명을 넘었어요. 다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줬어요. 민수 씨는 뿌듯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민수 씨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매달 세미나도 열고 상담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부모님 요양 때문에 고민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민수 씨가 제일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급하게 요양원 보내면 비싼 곳밖에 못 가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요. 민수 씨는 실제 사례들을 계속 모으셨어요. 케이스 1 김씨 65세. 어머니 치매 진단. 급하게 요양원 입소월 400만 원. 3년간 1억 4천 지출. 민수 씨 상담 후 제가 요양 전환. 비용 90% 절감. 케이스 2 이씨 58세. 아버지 중풍. 요양원 대신 처음부터 제가 요양. 주간보호센터 병행. 5년간 3천만 원만 지출. 요양원이었다면 2억 이상 들었을 것. 케이스 3박씨 70세. 배우자 치매. 혼자 케어하다 본인도 쓰러짐. 노노케어의 위험성. 주간보호센터로 해결. 부부 모두 건강 유지. 민수 씨는 이제 책도 쓰셨어요.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가족들이 이 책 덕분에 돈도 아끼고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민수 씨한테 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남편 요양원비 때문에 집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책 읽고 제가 요양으로 바꿨어요. 집도 지켰고 남편도 가족 품에서 모시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김민수 씨는 아버지 요양 때문에 20억 중 4억을 쓰셨어요. 하지만 제가 요양으로 전환해서 2억을 절약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서 수만 명을 도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요양원 보내기 전에 다른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해요. 제가 요양 먼저 고려. 비용 월 5만 100만 원 요양원에 17. 방법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방문. 조건 가족 중 케어 가능자 필요. 주간보호센터 활용. 낮에만 맡기고 밤에 집에서. 비용 월 5,080만 원. 마이너스 치매 안심센터 검색. 둘째, 장기요양 등급 꼭 받으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중풍 있으면 가능해요.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려고요. 3. 담당자가 집 방문해서 평가 4. 12주 후 등급 나옴. 등급별 혜택 1등급 월 최대 200만원 지원, 2등급 월 최대 160만원 지원, 3에서 5등급 월 100에 140만원 지원. 본인 부담은 20%만 내면 돼요. 셋째, 요양원 선택할 때 주의사항. 정말 요양원이 필요하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광고 금액 vs 실제 청구 금액 확인. 추가 비용 항목 상세히 물어보기. 계약서 꼼꼼히 읽기. 환불 규정 확인. 다른 입소자 가족 의견 듣기. 직접 방문해서 시설 확인. 직원 태도 관찰. 냄새, 청결도 확인. 요양원 숨겨진 비용. 마이너스 기저귀, 물티슈. 병원비, 검사비. 특별 간호비. 세탁비, 임의용비. 외출 동행비. 명절 선물. 간식비. 다 합치면 광고 금액의 2배가 될 수 있어요. 넷째, 재산 보호 전략. 집 팔기 전에 꼭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재산 보호 방법 1. 집은 최대한 안 팔기. 2. 부동산은 명예 그대로 두기. 3. 현금화 최소화.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남겨두기. 민수 씨 실수. 집을 팔아서 현금 17억 만들. 현금이 많아서 기초수급자 불가. 다 쓸 때까지 본인 부담. 올바른 방법. 집을 그대로 두기. 소득 없고 재산 적으면 수급자 가능. 요양비 국가 지원 받기. 다섯째, 가족 간 역할 분담. 제가 요양 결정했다면 가족 모두 협력해야 해요. 역할 분담 예시. 장남 금전 관리, 병원 동행. 장녀 주중 케어 퇴사. 차남 주말 케어. 며느리 식사 준비 지원. 손주 정서적 지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쓰러져요. 여섯째, 본인 건강도 챙기세요. 부모 케어하다가 본인이 쓰러지는 경우 많아요. 케어러 건강관리. 주 1회 이상 휴식 필수. 단기 보호 서비스 활용 12주 맡김. 마이너스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 케어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일곱째, 정부 지원 100% 활용. 모르면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활용 가능한 지원. 장기요양보험 1577-1000.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29. 장애인 활동 지원 1566-3232.
긴급복지 지원 129. 독거노인 안전확인 129. 다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8째, 미리 준비하세요. 부모님 60대부터 준비 시작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부모님과 요양의사 대화. 형제들과 역할 논의. 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재가요양 vs 시설요양 공부. 재산 현황 파악. 지역 치매 안심센터 방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고려. 미리 준비하면 급할 때 당황 안 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꼭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요양 고민하시는 분들한테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래. 이 영상 한번 봐.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요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